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들고 계신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전화부터 한 통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KP케미칼이요. KP케미칼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3,000원에 한 20%요. 23,000원에 20%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좋죠.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단거 좀 더 사가지고 단가를 좀 더,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춰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예, 호남하고 합병한다는 말도 있고 이래가 그것이 다 궁금한데. 예, 호남석유 합병 얘기가 들리는데 언제쯤 합병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고 네. 또 지금 시점이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인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예, 이 종목은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홍 팀장님. 네, 일단 좀 걱정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더 하시기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산업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가 주가로 보면 이제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KB케미칼도 그렇고 다른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앞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국 경기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더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차이이긴 하지만은 방향성을 일단 일정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화학 제품의 상품값은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X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화학 섬유의 원료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PT, PET, 그러니까 페트병을 만드는 소재죠. 그러니까 페트병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화학 섬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 소비를 지금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내수 소비 자체가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IT 제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의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의류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지금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은 화학 섬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 일단 주봉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면은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주봉상 박스권이 형성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격적인 조정보다 일단은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3,500원이 추가적으로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 자체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인 19,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상품값 자체는 굉장히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상품값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와주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3,500원을 일단은 손절가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확인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과 지금 단기 이평선 간의 수렴 형태가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 주가를 한 25,0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상반기 구간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빠지지 않고 옆으로 좀 기는 흐름만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더 바닥 구간이 확실해진다면 그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합병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긍정적인 부분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려보다는 기대를 할 시점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주가가 13,500원 이탈만 않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한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했으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좀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KP케미칼 첫 번째 전화 주신 시청자
시청자 종목 상담을 해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11만 2,300원에 40% 사셨어요. 1844님의 종목인데요. 박성희 전문가님. 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대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안에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뭐 파민셀을 비롯해서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났을 때 파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나는 메디포스트가 시총이 7천억 정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데는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 특허 출시를 통한 실적이 가시화되는 업체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여기서 반등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관 수급 동향을 봐도 지금 1개월 10만 주 이상 매도를 좀 하고 있고, 1년으로 봤을 때 6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 또한 없는 상황이어서 큰 폭의 상승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만 2,3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최근에 하락할 때 사셨다고 보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횡보 정도로 예상을 좀 하시고요. 10만 원대 이상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 정도 손실이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오를 때마다 분할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셀트리온을 비롯한 젠백스, 시젠, 바이오, 줄기세포 쪽도 마찬가지고 신약 개발 쪽도 전반적으로 모두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테마가 좀 붙고, 바닥에서 조금 어떤 업체든지 대표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먼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 쪽은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디포스트 봤고요. 이번에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의견 주신 분 볼 텐데요. 빗셈전자입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나흘 연속 상한가 행진인데요. 사도 되겠습니까? 하고 376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사도 됩니까? 안 되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보유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근데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빗셈전자 자체는 지금 공모가 4,4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40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15,250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에 지금 청약하신 분들이 벌써부터 4배 수익이 받고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한가가 깨지고 매수세가 지금 수그러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매수가 잔량을 보시면은 14만 주 정도 지금 잔량이 있죠. 그러니까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매도 전환하게 되면은 그러한 물량 자체, 그동안에 팔지 않았던 공모가 물량 자체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 상승의 기대는 높긴 하지만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보류를 좀 하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해갖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15,000원짜리가 30% 이상 좀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낙폭 과대로 인해서 저가에 좀 들어가시는 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겠지만 현재로서는 오를 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 이상 현재 가격에서 좀 빠지는 국면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살 시점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빗셈전자였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전 LTS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격실이 이상이 오길래 예. 이 주식에 대해 좀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LTS가 오늘장에서 8%나 급락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부터 여쭤볼게요. 예, 매수한 가격은 좀 높은 가격인데요. 예. 19,700원이요. 19,700원대 사셨고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습니까? 한 20%예요. 20% 정도요? 예, 오늘 주가가 8% 빠지는 것을 제외하고서도 벌써 좀 손실폭이 많은 상태신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오늘 주가 하락만 봐드리면 하고 되겠습니까? 있는데요. 앞으로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성 전문가님,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LTS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나와 있는 특별한 공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오늘 종가를 다 본 이후에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서 말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LTS 회사 전체만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가격 1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대비해서 약간 비싼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력으로 했던 뭐 LCD 레이저 응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매출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 AM OLED 봉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매출 700에 영업이익 80억밖에 나오지 않는 LTS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500억에 영업이익 28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AM OLED 장비 쪽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상장을 한 이후부터는 더욱더 큰 폭의 확대를 좀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201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평선을 모두 이탈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보유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 봤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 2011년 11월 정도입니다. 이때 한번 올렸던 가격대를 보면 지금 15,000원인 가격대가 가장 먼저 장대 응봉과 갭이 나왔던 자리죠. 이 갭을 메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그리고 이번 주는 LTS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좀 하셔야 될 텐데, 회사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믿고 계신다면 물론 보유를 하셔야겠지만, 그 악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크기를 벗어난다고만 하면 분명히 손절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지금 15,000원을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LTS는 회사 측과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어떤 물량 공급 취소에 따른 뭐 수급 악화라던가, 그게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씩 증폭이 돼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계속 보유를 해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만 한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말에 매출 나오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15,000원 이탈선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략 짜드렸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또 보겠습니다. 루멘스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루멘스를 7,000원에 20% 샀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실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그 다음에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가장 좀 안전한 이게 투자법이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지금 잡을 생각으로 더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 반도체도 그렇지만 LED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업체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가장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박스권에 대한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7,000원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7,000원이 이탈이 되면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매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면이냐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12월 달에 형성됐던, 그러니까 12월 말에 형성됐던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쭉 돌려보시면 바닥권이 형성되는 구간, 뭐 작년 3월 달에 형성됐던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양호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왔을 때 추가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7,000원,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크게 좀 잡으시기보다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좀 정배열로 좀 넘어갔을 때 그때 좀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오리엔탈 전공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787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사신 가격이 1,155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세요. 60%신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성 전문가님.
예, 오리엔탈 전공과 같이 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현재 1,150원이라고 하신다면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죠. 쉽게 말하면 그냥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 기자재를 우리나라 국내 대형 업체에 좀 공급을 해서 2007년, 6년, 뭐 4년, 5년 모두 다 호황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차트에 잘 나타났었죠.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잘 나가던 시기에 오리엔탈 전공의 주가도 잘 나갔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작년 한 해 이제 대규모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대표적인 이 목표 타겟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타겟은 해양 플랜트 쪽이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쪽은 대부분 다 아직도 옛날 상선 쪽에만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 쪽은 납품 비율이 20%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과 같이 특별 수주 계약이 많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한두 건만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워크아웃에 들어갈 만큼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중국 조선 업체들 또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를 사용하는 걸 많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당분간 회복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리엔탈 전공이 해양 플랜트 쪽 기자재를 다시 한번 공급을 한다고만 하면 여기서 주가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저가 물량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형사들도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이미 해양 플랜트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을 가지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주채권 은행들이 부채 탕감을 통한 물론 재무구조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남강토건 지능 기업 대부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회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도 조금 손해나 아니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조금은 안전한 기업 쪽에서 한번 특히 조선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해양 플랜트 쪽에 특화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그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네. 봐드릴까요? 네, 전자요? LG전자요? 예. 얼마에 몇 LG 퍼센트 전자. 사셨어요? 91,000원에 20%예요. 91,000원에 사셨고 20%요. 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죠? 예, 겁나요. 예, 겁나게 빠집니다, 진짜. 네, 시총 네, 상위 네. 종목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데, 네네. 휴대전화 부문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어떤 점이 아.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예. 예, 매도 시점 하고요. 다시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지. 매도 시점과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럼 좀 중장기 투자자가 되셔도 괜찮겠습니까?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예, LG전자 봐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홍 팀장님. 네네. 오늘 LG전자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사도 되냐 이런 아. 질문도 문자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함께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라는 것은 매수세가 많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국면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LG전자는 지금 실망 매물이 나와주고 있죠.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주가를 띄운 반면에 이제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선 반영이 되고 있죠. 어떤 부분에 좀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계속 많이 샀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사줘야만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지금들은 그동안에 많이 산 만큼 그만큼 많이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도이치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일단은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분봉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계속 아시겠지만은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량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가격대를 보시면 한 83,000원 라인. 그러니까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 같이 1차적인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을 거치고 나서 오후 시장에 다시 한번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는 충분히 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자들은 밑꼬리가 달리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일단은 83,000원이 지지가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만큼 단기적인 수급이 안 좋아지면 매도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83,000원 매도가 일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쌍봉을 단기적으로 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94,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네, SL요. 자동차 부품. 예. SL을 들고 계세요. 예. 예, SL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2,000원에 20%고요. 2주 됐거든요. 22,200원에 20%요? 네. 2주 정도 되셨다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네, 그게 22,000원을 못 들 거예요. 저번에 자동차 부품 한번 다 반등들 했을 때요. 예. 네, 그때 그냥 반짝 한 이틀 그러더니 계속 지금 미끄러져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상담 좀 받으려고요. 차트 좀 보시고 좀. 네. 한 22,000원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다른 자동차주들은 다 가는데 왜 SL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야? 이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다른 부품들도 지금 힘이 없죠. 예, 힘이 네, 없는 부품 상태죠. 전체로 힘이 없는데요. 예. 이거는 SL은 우량한 건 납별 악재도 없는데 왜 이런가 하고요. 예, 주가가 빠질 네. 만한 악재가 없는 것 네. 같은데. 너무 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좀 여쭤볼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박산 전문가님. 네, SL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업체인데, SL을 비롯한 뭐 한일이와 평화전공 전부 다 지금 현재 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성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대기아차의 재무 구조로 봤을 때 전 세계 5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영업이익률 10%에서 9%대 후반대까지 나와주고 있고, 대부분의 뭐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미국 업체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고요. 독일의 뭐 BMW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 폭스바겐 정도만 그 현대기아차보다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현재 못 가고 있는 상황은 폭스바겐을 비롯한 지금 BMW를 재무구조상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4등까지 굉장히 독점적이고요. 5등부터 6등, 7등, 8등, 9등 이런 식으로 갈수록 격차가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건 10등부터 5등까지 따라잡는 그 폭이 워낙 따라잡을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4등을 다시 따라잡는데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여기서 2%, 3% 이상 늘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미 캐파가 찼고, 중국도 우리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재무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플랫폼 통합 같은 획기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어렵죠. 이런 영향들이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자동차 부품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현대기아차의 수혜를 봐왔죠. 그건 물론 우리나라가 완성차 업체를 위주로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시장의 특성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SL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만 근근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박스권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PR 7배, PR 6배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없고, 최근에 일본이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로 다시 돌아선다고만 하면 우리의 경쟁업체인 토요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동차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토요타를 비롯한 세계 유수 업체들과 다시 한번 경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기간적으로 인내하는 상황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포트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는 상황보다는 일단 추후에 좀 관망을 좀 더 하신 이후에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 상승도를 보시고 다시 한번 재매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개막됩니다.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53개 국가의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 대표와 유럽연합, UN,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 58명이 참석합니다. 공식 회의에 앞서 한국과 미국 정상은 어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운반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과 연합사는 어제 한국군과 미국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로 운반해 건물 내에서 발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산음동의 한 병기 공장에서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 발사기지 인근 조립 건물로 운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5일 발사한 광명성 2호 위성 로켓보다 최소 4일 빨리 운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추진태와 종체 조립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서둘러 발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사가 계열사에 50억 원 이상의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 상품 용역 내부 거래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 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4.11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후보 5명 가운데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0개 정당에서 188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 중 전체의 20%인 39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병역 대상자 109명 가운데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는 22%에 달하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자유선진당 안대륜 후보가 377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현영희 후보 181억 5천만 원, 가자 대국민중심당 구천서 후보와 정통민주당 유상도 후보, 미래연합 김하영 후보 등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